저는 홍시 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홍수림 강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정기 토익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상 문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상 문제도 예상 문제지만요. 이 문제를 푸시면서 제가 전반적인 이론들을 총체적인 이론들을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시험 전에 마무리 정리로 이제 이 강의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봤더니 어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도 사실은 세 가지 이제 기술로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정말 해석을 해야 나오는 어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요령껏 풀 수 있는 어휘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상기법으로 보통 요런 단어가 나오면 요게 정답이더라 라고 연상기법이라든지 기술, 요령으로 풀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거는 정말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사를 물어보면서 어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쿠폰이 주어입니다. 그죠? is가 비동사고요. 비동사는 항상 2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valid는 주격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쿠폰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for 전치사 수식어 묶어주시고 그 가정용 기기에 있어서 그 쿠폰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efore 전치사 묶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동사에다가 다 ed를 붙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동사에다 ed 붙이면 그죠? 물론 과거 시제 동사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또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법 문제도 같이 섞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는 과거 분사 형용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ed 붙여서 동사도 될 수 있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과거 분사 형용사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수동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건 다 형용사란 얘기고요. 여기 형용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아두실 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꼭 뒤에 있는 명사만 꾸미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뒤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죠. 한번 A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다에서 형용사가 됐는데 수동 개념이기 때문에 증가된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쿠폰은 유효합니다. 그죠? 3월 5일 전에 증가된 기기에 있어서 증가된 기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B번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 쿠폰은 유효합니다. 3월 5일 전에 구매된 기기에 있어서는 그 쿠폰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후에 산 그죠? 어떤 가정용 기기에 있어서는 그 쿠폰이 적용이 안 되는데 요 날짜 전에 구매된 기기에 있어서는 그 쿠폰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반대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가격을 흥정하다 또는 협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협상된 기기도 이상하죠. 당연히 이제 요 날 전에 구매된 기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된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갔더니 일단 이 문장의 주어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요, about 전치사 수식어 묶을게요. 어디까지? 그죠? complaint. 불평에 관한 그 보고서. 그죠? from 뭐로부터 나온 거죠? 고객들로부터 나온 그 불평들의 보고서가요. 그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1형식부터 5형식 동사 중에 3형식 동사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 보고서는 포함합니다.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끝난 거죠.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 나왔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대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로 볼 수가 있고요. 명사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격의 대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동격.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 역할이 많습니다. 딱 하나만 정해지지 않고요. 요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시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명사 기능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목보 기능을 하겠죠. 그죠? 동격은요. 보통 앞에 명사가 나오고요. 대절이 나옵니다.
이 대주어과 이 명사가 똑같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이제 이 대시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명사절과 대비됩니다. 명사절은 명사 기능이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하지만 관계대명사 대 같은 경우에는 주목보 기능이 아니라 선행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쨌건 문장 3형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장이 끝났다는 건 수식어 대시라는 얘기죠. 수식어니까 이 대신 관계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관계대명사인데요. 봤더니 이 사람이 빈칸했습니다. 그죠? before 그녀 미팅 전에 그녀 전치사 또 묶을게요. with 전치사, before 전치사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일단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빠져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그죠? 목적어가 빠져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 나오죠. 근데 대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항상 소유격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whose랑 of which.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고 주격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래서 봤더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웬만하면 3형식 동사가 대다수거든요. 그럼 지금 목적어 빠졌다는 건 이 대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지금 수식어 기능하는 이 대은 목적어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근데 여러분 일단 동사가 안 되는 거 먼저 찾아봅시다. 몇 번이 안 됩니까? 그죠? C번.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주어가 그죠? 그 여자고 한 명이기 때문에 대명사 she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근데 she는 3인칭 단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A번도 수일치 S가 붙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이제 B랑 D번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B번과 D번이 남는데요. D번을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D번 이게 뭡니까? 일단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 has been pp이기 때문에 been pp라는 건 수동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는요, 요것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키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동태는 정답을 고르실 때 1형식과 2형식은 무조건 정답은 능동태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1, 2형식은 무조건 능동태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3형식은 목적어 하나 있고요. 4형식도 목적어 2개 있죠. 5형식도 목적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 2형식은 무조건 능동태 찾아주시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능동태를 골라주시고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수동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3, 4, 5형식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수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요 기본적인 이론을 머릿속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목적어 빠졌네. 3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 before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없다고 해서 수동태 D번을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D번을 찍으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니까?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는 아까 이 that을 판명했지 않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때문에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판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안 나온 거는 수동태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가 빠진 거다. 수동태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동태 문제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 규칙은 알아두셔야 돼요. 목적어 빠지면 수동이다. 그다음에 1, 2형식은 무조건 능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동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 그럼 몇 번 바뀌었습니까? B번밖에 없다. 그래서 correc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correct,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어떤 실수들을 그 보고서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어떤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에러는 얘가 그 correct,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실수들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었죠? 토익 문제 절대 다 읽고 푸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투부정사만 보고 푸는 거죠. 그죠?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니겠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으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다가 to를 붙였다는 건 동사에서 비롯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버리지 않습니다. 동사 성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투부정사 뒤에 3형식 동사 왔다. 반드시 그 뒤에는 목적어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투부정사 뒤에 5형식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럼 반드시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격 보어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make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형식 동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5형식 동사는 3형식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형식 동사를 5형식에 쓰는 건 안 되지만 5형식 동사를 3형식에 쓸 수는 있거든요. 원래 make는 5형식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3형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형식 성질에 따른 그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for 전치사 묶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찾는 거고요. 5형식이 될 수가 없는 게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3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를 찾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투부정사 명사 기능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 기능도 있고요. 형용사 기능도 있고요. 부사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기능이 있으니까 일단 냅둘게요. 그래서 B번도 먼트로 끝나서 명사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지금 명사죠. 그 다음에 C번은 현재 분사 형용사로 보지 마시고요. ing 붙이면 동명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명사니까 냅둘게요. D번은 명사가 아니죠. 동사나 PP니까. 그러면 투부정사도 명사 기능 있고 얘도 명사고 동명사도 명사면 우리는 지금 목적어 자리 명사 찾는데 아이고 다 명사라는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다 명사긴 하지만 A번도 그렇고 C번도 그렇고 동사에다가 to를 붙였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기 때문에 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또 뒤에 뭐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목적어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3형식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적어, 동사에다가 to를 붙여, 동사에다가 ing 붙여, 동사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B번, 원래 순수 명사 있죠. 먼트로 끝나면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명사를 고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된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인데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답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계좌 정보라는 명사가 복합명사가 나왔네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항상 명사 앞은 무슨 격 찾는다? 대명사 찾을 때 소유격을 찾는다. 1초짜리 문제죠. 항상 매달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문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명사 앞에 소유격 B번이 된다. 1초짜리 문제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갔더니 please 나왔습니다. 얘는 공손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제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요. 명령문의 특징은 주어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령은 you, 당신 이거 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령문은요. 너무 당연한 you가 빠지고요. 명령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should, 조동사도 항상 빠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명령문은 you should가 항상 빠진다. 그래서 항상 명령문은 should 뒤에서 동사 원형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비동사 아까 1번 문제 풀 때도 했었죠. 2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격 보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보어 자리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격 보어니까 주어랑 관계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주어랑 관계를 봤을 때 상태 설명이면 형용사고요. 주어는 yo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빠져있는 것 뿐이지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랑 관계가 동격이면 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익은 주어랑 동격 관계인 거를 거의 다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법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다 상태 설명만 물어봅니다. 동격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어휘 문제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어휘 문제. 하지만 어법 문제로 물어봤을 땐 절대 동격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태인지 동격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A번 mis로 끝나서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B번은 ly로 끝나서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D번도 명사고요. C번만 out로 끝나서 품사가 형용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을 갔더니 주어가 누굽니까? The company는요.
그죠? 실행했습니다. 그죠? 요것도 시험의 단골이죠. month로 끝나서 명사처럼 생겼지만요. 동사입니다. 실행하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단어고요. 그래서 실행하다, 삼형식 현재 완료 시제 썼습니다. 그래서 실행했습니다. 뭘 실행했냐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문장 나오고요. 또 나옵니다. 직원들은 그죠? 기대합니다. expect는 O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나온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O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앞에 문장 나왔고 뒤에 문장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접속사를 찾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A번, B번은 일단 안 되죠. 왜죠? 전치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지 전치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C번을 고르세요. C번, because가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문장을 연결할 것 같지만 because가 정답이 되려면 요 대시 없었어야죠. 그죠? 대시 없고 because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섰어야 돼요. 지금 여기 대시 있다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요. 일단 D번. 이거는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만 눈에 딱 한 번에 보이셨을 겁니다. Now, that. 자, 요게 한 단어거든요. Now that이 접속사 because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because는 다들 아시는데요. 그죠? 근데 now that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도 뭐뭐이기 때문에 해서 now that이 들어가서 얘가 접속사가 되는 거여서 앞뒤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because가 정답이 되려면 that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요. 그래서 또 because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since도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도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그럼들 now that이랑 좀 비슷한 거 in that도 있어요. 그죠? in that은 얘도 이제 두 문장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because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랬다는 건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 since, as는 보통 다 아시지만 now that은 모른다. 알아두셔라. 그다음 because랑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in that. 요것도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 두 문장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휘 문제네요. 한번 가볼게요. 자, there 구문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there 구문은 일단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도치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얘 때문에 도치가 됩니다. 유도부사 때문에 도치가 돼서요. 동사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랭크 뚫어놓고 물어보기도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열 구문도 도치된다라는 거, 뭐뭐가 있다라는 거, 도치 알아둘게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입니다. 그다음 밸런스, 페이해야 할 밸런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뭐도 있대요. $15의 late fee. 늦게 내서 이제 더 붙은 거죠. 늦게 낸 그런 수수료 같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15 late fee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고객들에게 이 주는 전치사투죠. 투부정사투면은 동사 원형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명사가 온 겁니다. 고객들한테 이제 $15의 late fee 플러스 해갖고 밸런스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고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후는 커스터머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죠. 후 뒤에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아까는 목적어 빠지지 않았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지금은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를 한 고객들한테 $15 late fee가 붙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페이먼트를 어떤 페이먼트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믿을 만한 페이먼트를 한 사람에게 late fee를 청구를 할까요? B번은요. 일부의 페이먼트를 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전부 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야 되는데 50불만 먼저 낸 거예요. 그럼 50불에 대한 50불은 나중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게 냈다고 해서 late fee가 50불에 대해서 붙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부 페이만 했던 고객들에게 그죠? 그런 late fee가 그죠? 붙을 거란 얘기죠. stylish한 페이먼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집 있는 이란 뜻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지속하는 이란 뜻인데 끊임없이 지속하는 페이먼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만 페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객들에게 $15 late fee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된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요거는 이제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부사 문제는 매달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뭐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네 문제, 많이 나올 때 정말 네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섞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항상 꼭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부사 시험 마무리 정리로 한번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의 주어를 봤더니 복합명사네요. 사용자 동의는요. 동사는 indicate입니다. indicate 웬만하면 여러분들 3형식 동사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대을 정리해드렸죠. 앞에서도 한번. 그죠? 이 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대실 수도 있고, 동격의 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의 대실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대명사 대신 아까 수식어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동격은 이제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대절과 명사가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 기능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먹보 기능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시 설마 관계대명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관계대명사면은 수식어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식어 기능을 해버리면 indicate의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관계대명사는 또 선행사도 있어야 되는데 앞에 꾸밀 만한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죠. 동사죠. 그래서 이 대신 당연히 목적어 기능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대절을 전부 다 막 꼼꼼히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대절이 목적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3형식이잖아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만 나오면 다 나온 거죠. 이 문장은 끝난 겁니다. 그럼 빈칸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자리에 그죠? 딱 봤을 때 동사 앞에 들어갔다는 거 이제 동사를 꾸미려는 거거든요. 그죠? 필요 없는 자리니까 품사를 못 찾는다. 부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3형식 다 나왔고 빈칸은 절대 필요 없어도 상관없는 자리고 그 블랭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건 이제 부사를 찾으라는 힌트인데요. 1초짜리 부사 문제가 있어요. 1초짜리 부사 문제는 보자마자 딱딱딱 정답을 찍을 수 있는 부사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be 플러스 ing 사이에 블랭크를 뚫었다. 무조건 부사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PP 사이에 블랭크를 뚫었다. 무조건 부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PP 뒤에다 뚫어놔도 부사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have PP나 뭐 had PP, has PP 다 상관없어요. has PP 사이에 블랭크 뚫어놓으면 전부 다 부사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형식 동사 있죠. 1형식 뒤에는 목적어도 안 나오고 보어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형식 뒤에 블랭크 뚫어놓으면 부사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1초짜리 부사 문제로 보자마자 찍어주시면 돼요. 요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B 플러스 I 사이에 무조건 부사. BPP 사이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부사. 요거 끝에 뚫어놔도 그죠? have PP 사이 1형식 동사 뒤에다가 블랭크.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1초짜리 부사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리에 부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갔더니 얘가 지금 과거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동사가 되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될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주어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얘를 과거 동사로 보지 마시고 뭐로 봐라? 과거 분사 형용사로 봐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하다 해서 증가된이란 뜻이죠. 증가된 명사 뒤에 볼륨을 꾸밉니다. 볼륨이 음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증가된 양 이렇게 해서 명사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컴마 찍고 주어 관계대명사는 이제 수식어로 묶어주시고요. 배달했습니다. 모든 패키지를 제때 배달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until부터 가볼까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고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그죠? 뭐뭐 할 때까지란 뜻으로. 근데 뒤에 블랭크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게 아니라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 until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접속사 until은 탈락이죠. B번 너무 중요합니다. provided that 요거를
제공했다, 뭐 provided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요 that은 생략해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provided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요거는 접속사 if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아까도 그러지 않습니까? because는 다 알지만 now that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if는 다 아세요. 누구나 만약 뭐뭐라면. 하지만 provided that을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건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의 접속사거든요. 그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뒤에 명사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if는 아니다라고 봐주시겠죠. 다음 C번 whether는요. 뭐뭐 인지 아닌지 란 뜻의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은 뭡니까?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먹보 기능하는 거거든요. 특히 whether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뒤에 완벽한 문장을 동반하고요. 이 whether라는 명사절은요. 이 완벽한 문장 전체를 명사 이 뒤에 나온 완벽한 문장절을 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명사니까 이 whether 절 전체가 주어 기능도 하고요. whether 절 전체가 목적어 기능도 하고요. whether 절 전체가 보어 기능도 하는 겁니다. 명사니까요. 근데 whether은 완벽한 절이 와야 되는데 뒤에 명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C번은 안 된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D번은요. 전치사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는 명사 동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 C번은 안 되고요. 그죠? 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A번하고 D번으로 봐주시는데 둘 다 전치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증가된 양까지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시간 전치사죠. 증가된 양까지가 아니라 증가된 양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요. 그죠? 모든 패키지를 제때 배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꾸미는 거고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갔더니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사람은요. 동사가 누굽니까? 동사가 여기 있네요. has contributed, 기여했습니다. 그죠? 어디에 기여했냐면 그 회사 발전에 25년간 그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주어 동사 사이에 꼈고 컴마로 힌트를 한 번 더 주고 있거든요. 컴마 사이에 낀 건 다 수식 어구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어 동사 사이에 낀 수식어구는 주어를 꾸민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봐주시고요. 일단 A번 넣어볼게요. she를 넣게 되면요. 그녀는 she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is, be 플러스 ing가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물론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형도 되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 뭐 next week라든지 뭐 이렇게 미래 느낌의 어떤 힌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보기에 미래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 시제가 없었던 거예요. 시제 문제인데. 그럴 때는 뭐를 골라주느냐? 현재 진행형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왜요? 현재 진행형은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은퇴하는 중인 말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현재 은퇴하는 중이다? 말이 안 되고 은퇴할 예정인데 이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은퇴하다는 일형식 가능하고요. 회사로부터 은퇴를 할 예정인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어쨌건 she를 넣게 돼버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죠. 일형식 동사. 근데 여러분들 수식어 기능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어 동사 사이에 또 한 번의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을 넣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사이에는 우리는 수식어 기능을 넣어줘야 됩니다. she를 넣게 돼버리면 그냥 문장이 돼버려요. 주어 동사 사이에 일형식 문장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근데 her은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동사 앞에 주어도 아닌 어떻게 her 목적격이다 소유격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is 앞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소유격은 또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her 뒤에 명사가 없네요. her은 소유격, 목적격 둘 다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요. herself, 제기대명사는 is 동사 앞이라는 건 주어 자리라는 거거든요. 제기대명사는요. 주어랑 목적어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ll introduce
me 이렇게 안 써요. 왜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내가 나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myself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할 거다. 어쨌건 주어 자리에 재개대명사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느냐? be, who밖에 없는 거죠. who를 넣게 되면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은퇴를 할 예정인 그 사람이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25년간 기여를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수식어 기능의 B번이 된다.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갔더니 역시 이것만 봐도 사실 정답은 나오겠다.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 보고서를 꾸미겠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포함합니다. 웬만하면 삼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뭘 포함하냐? 최신의 빈칸을 포함합니다. 그죠? 어떤 고용 트렌드에 대한 어쨌건 여기는 목적어 최신의라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컨테인의 목적어 명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찾을게요. 일단 A번은 형용사니까 탈락, B번은 동사니까 탈락. C번과 D번은 이제 OR 붙어서 션 붙어서 명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고용 트렌드 에 관한 C번은 어떤 뜻이죠? 둘 다 명사니까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C번은 예상자 또는 예측 변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신의 예측 변수 또는 예상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보고서일까요? 사람을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고용 트렌드가 어떤지 최신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고용이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그 예상, 최신 예상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명사인데 해석상 D번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갔더니 여러분들 일단 이 문장의 동사가 보이죠? 제출해야 된다. 삼형식이죠. 웬만하면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죠? 4월 20보다 늦지 않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처음부터 블랭크가 나왔습니다. 항상 보통 문장 처음 시작은 주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가 나왔고 should have submit이 동사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낀 거는 수식어구다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주어 동사 사이에 낀 건 다 주어를 수식하고요. ing 붙인 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현재 분사 형용사랑 동명사 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만약에 동명사라고 했다면 꾸밀 수 있을까요? 명사인데? 못 꾸미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 분사 형용사로 봐주시는 거예요. 형용사여야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명사는 못 꾸미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 분사는 수동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현재 분사는 능동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 풀 때 계속 과거 분사 나올 때 뭐 증가된, 구매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능동 개념이에요. ing는. 그래서 소망된이 아니라 소망하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하는 거를 소망하는 빈칸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니까 일단 주격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냅둘게요. 그 다음 this도 명사, 대명사니까 이제 주어 자리 명사를 찾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형용사가요, 명사를 꾸미죠. 그러면 형용사가 대명사를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pretty girl은 괜찮아요. 하지만 pretty she는 안 되는 거예요. 예쁜 소녀는 되지만 pretty she, 예쁜 그녀는 안 되는 거죠. handsome guy 돼요. handsome이란 형용사가 guy라는 명사를 꾸미죠. 하지만 handsome he는 안 돼요. he가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거지 대명사를 꾸미지 않거든요. 또요. 형용사가 동명사도 명사죠.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명사 있잖아요. 그것도 못 꾸밉니다. 또요. 형용사가요. 투부정사도 명사 기능은 있어요. 그죠? 근데 못 꾸밉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가 명사절 있죠. 대절.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게 대절 나왔고 whether도 나왔었거든요.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완벽한 문장절을 명사로 바꿔서 주먹보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사절도 명사지만 못 꾸밉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대체 누구 꾸미는 거죠? 그냥 명사만 꾸며요. 대명사 명사, 동명사 명사, 투부정사 명사 이런 거 말고 그냥 명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소망하는 이란 형용사거든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the를 쓰게 되면 이거 대명사죠. 얘는 지시대명사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수식을 못 받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을 못 받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A, B번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whoever, C번 가볼게요. whoever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whoever는요. 같은 표현, whoever라고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바꿔 쓰세요. 풀어서 쓰시면 쉬워요. anyone who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nyone who. 그럼 anyone을 선행사로 봐주시고요.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해서 anyone을 꾸민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anyone who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nyone이 주어가 되겠죠. 그럼 이제 who가 관계대명사로 anyone을 이렇게 꾸밀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여러분들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빠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빠집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 나오죠. 아무것도 안 빠지고. 그러면 주어도 빠질 수 있고 목적어도 빠질 수 있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품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동사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는 빠질 수 있어도 또는 다 나올 수는 있어도 동사가 빠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whoever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헷갈리니까 anyone who라고 생각하시면 anyone이 주어가 되고요. 그죠? 여기다 밑에 한번 써볼게요. anyone 그리고 anyone 그죠? anyone who가 들어가면요. 그 뒤에 wishing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who가 이제 anyone을 꾸면서 anyone이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who 뒤에 동사가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wishing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ing가 빠졌어야죠. 그죠? 투부정사도 동사 아니고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oever는 anyone who로 바꿨어라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does밖에 없습니다. 또 does는 물론 지시 대명사 있어요. 지시 대명사의 does는 수식을 못 받죠. 형용사 수식을 대명사 못 받으니까요. 허나 does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 does는 항상 여기다 쓸게요. 좀 자리가 비좁네요. does는 그죠? 항상 people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사 does는 탈락이에요. 수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does라고 한다면 대명사 does 말고 people과 항상 똑같다. does가 people이고 people이 does거든요. 그래서 people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식을 받고도 남죠.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하는 걸 소망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다. 오케이,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It's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죠. 아까 명사 앞에 소유격 찾았죠? 그럼 소유격 때문에 뭐 찾아야 돼요? 그렇죠? 명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명사가 일단은 3개 보여요. A번은 부사고요. 그죠? B번은 this 붙어서 명사고 C번도 명사입니다. D번은 물론 현재 분사 형용사도 되지만 우리는 명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보지 마시고 얘를 동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동명사는 또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이제 ing를 붙였죠. 그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전치사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동명사 그리고 소유격이랑 동명사도 보통 쓸 때도 있지만 거의 잘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목적어도 안 나왔고 컴퓨터가 일형식으로도 물론 가능해요. 그럼 일형식 성질에 따른 전치사 보통 with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compete with라고 해서 뭐뭐와 경쟁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동명사로 바꿨을 때 동명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일형식 성질도 있어서 일형식은 원래 목적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목적어 대신에 전치사 with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B, C번 둘 중에 이제 명사를 골라주시는데 둘 다 명사니까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봤더니 대처 속만 한번 가볼게요. 대처 속에 그 회사는요. 저 일정하게 계속 끊임없이 저 어떻게 했습니까? 능가한 거죠. 능가해 왔습니다. 추월하고 뛰어넘은 겁니다. 저 판매량이라든지 그 제품의 퀄리티라는 점에서 그죠? 경쟁력, 경쟁을 뛰어넘었을까요?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렇게 우월하게 뛰어넘은 걸까요? 그렇죠? 경쟁자들을 이제 제치고 우월하게 능가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능가한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을
추월한 거죠.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네요. 정답은 C번이 되겠다. 둘 다 명사지만.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죠. 요거는 다 읽을 필요 없겠다. 여기만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인데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들 반응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즉각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반응은 빠른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A번 바쁜 반응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어떻게 바빠요? 그죠? 날카로운 반응을 필요로 한다. 뭐 때문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그죠? 충분한 자리를 예약을 해두려고,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빠른 반응. 그죠? 즉각적인 빠릿빠릿한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갑작스러운 반응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제한된 그 공간 때문에, 자리를 조금 더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빠른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정답은 C번이 맞겠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다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요 투부정사만 보고 푸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했죠.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몇 형식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2형식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물론 동사는 아니지만 그럼 보어가 나오겠죠. 그럼 the most는 최상급 쓴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보어 자리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문제 풀 때 보어 자리 형용사 명사 중에 보통 토익은 상태 형용사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A번은 명사, ER 붙어서 명사, D번은 동사, C번은요. 과거 동사도 되지만 그렇죠? 과거 분사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갔더니 그 매니지먼트는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request는요. 5형식도 되고요. 5형식 동사라는 건 3형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3형식 동사를 5형식에 쓰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5형식 동사를 3형식에 쓰는 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 일단 and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A번을 넣게 되면 여기 뒤에 또 주어 나옵니다. 모든 직원들은 제출합니다. 웬만하면 3형식이죠. 그들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휴가에 대한 그죠? 5시까지 3월 4일 날 5시까지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접속사를 넣게 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뒤에 문장은 괜찮아요. 3형식 문장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문장에 뭐가 없습니까?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앞에 문장에 목적어는 없어요. 5형식이든 3형식이든 목적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접속사 A번은 안 되고요. 후는 왜 안 됩니까? 후는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를 꾸며야 되는데 선행사가 여기 앞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밖에 없고요. 그래서 꾸밀 수 있는 선행사가 없어서 D번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B번과 C번이 남죠. 일단 B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이 대신 아까 세 가지 계속 정리해드렸잖아요. 관계대명사 되실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request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명사가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죠. 수식어고 대시 아니라 수식어 대신을 넣게 돼버리면 관계대명사 대신을 넣게 돼버리면 request의 목적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 명사절 대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이 전부 다 대절 전체가 명사 돼서 그 명사가 request의 목적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일단 냅둘게요. 그 다음에 C번은요. 여러분들 접속사 if도 있어요. 접속사는 이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도 있는데요. 아까도 A번 탈락된 거랑 똑같아요. 여기 접속사를 넣게 되면 앞에 문장의 목적어가 사라지죠. 뒤에 문장은 괜찮아요.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앞에 문장의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if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의 접속사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면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면 얘를 명사절로 볼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명사절을 넣게 돼버리면 뒤에 나온 절을 싹 다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뒤에 나온 절을 다 명사로 바꿔서 그 명사가 request의 목적어 기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명사절. 정답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해석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대절은 명사절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죠? if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봤더니 모든 직원들이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요청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B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를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접속사를 고르게 돼버리면 앞에 문장의 목적어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절을 다 명사로 바꿔서 그 명사가 request의 목적어 되게끔 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알아두실 거. 대절 if 이 명사절은 그 뒤에 항상 완벽한 절을 이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형식 완벽한 문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이끌고요. 아까 whether도 설명해드렸죠. 얘도 인지 아닌지란 뜻의 명사절 앞에서 또 문제 풀면서 했었거든요. 요것도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절 전체를 명사로 바꿔서 주목보 기능합니다. 근데 이제 명사절 what도 있거든요. 아이고, 다시 쓸게요. what. 물론 의문사 what도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니? 그 의문사는 RC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명사절 what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명사절 what은 얘만 혼자 불완전한 문장을 동반해요. 그래서 명사절인데 지금 나온 거 that절과 if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 풀면서 나왔던 거 whether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what절은 나온 적은 없는데, 그죠? 그 앞에서 문제 풀 때 나온 적은 없지만 지금 이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what절만 유일하게 불완전한 절을 동반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out 전치사 묶어주세요. 어디까지 묶냐면 sales죠. of 전치사 또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고요. 이형식, 비동사 이형식이죠. 빈칸은 주격보어다. 그럼 빈칸은 뭐 찾아라? 주어 자리. 주어 자리는 명사 찾아라. 명사 찾을게요. A번 보고서라는 명사 있죠. S 붙었으니까 복수명사라고 봐줘야 되겠다. 자, reporter. 자, ER 붙어서 명사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명사 기능은 있죠. 하지만 동사 성질이 있어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그 뒤에 report 보고하다의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전치사 about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번도 보고서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A번, B번, D번 다 명사인데요. 동사를 봤더니 R을 썼습니다. 그럼 주어가 복수명사였다는 얘기죠. 복수명사는 S 붙은 거 몇 번밖에 없죠. A, B, D번 중에 A번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또 알아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아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복수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명사 해서 명사 3개 중에 보고서, 복수명사, reporter, 그죠? 리포트하는 사람, 얘는 이제 보고서, 단수명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아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복수명사 A번을 고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동사 같은 게 나와서 수일치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수일치로 구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정답을 골라주실 수 있냐면 일단 reporter 보고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100% 가산명사입니다. 그죠?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건 어떻게 써야 돼요? reporter만 쓰면 틀려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a reporter 또는 reporters 이렇게 써야죠. 가사는요, 어가 붙거나 한 명 아니면 여러 명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가산 불가산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뭐 쉽게 제가 문제를 이제 냈죠. 그래서 동사가 아기 때문에 복수명사 A번이었지만 조동사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수일치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원형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가산 불가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정답은 A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포터만 쓰면 틀리다. 어나 S가 붙어야 된다.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갔더니 모든 직원들은요. 그죠? have는 must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3형식이죠. 자,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 그죠? 밖으로 나간 시간을 기록을 해야 돼요. 오피스 그 빌딩을 leaving 하기 전에. 그죠? 일단 여러분들 between은 안 돼요. between은 전치사긴 한데요. 항상 A and B가 있어야 돼요. A와 B 사이에. 그죠? 만약에 A and B로 안 쓸 거면 between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면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etween은 뭐랑 뭐 사이니까. 그래서 A and B라고 안 쓸 거라면 between 복수명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럼 buildings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between 말도 안 되는 거죠. living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D번은 안 됩니다. 그러면 B번은요. 지금 여기서는 before 접속사도 있지만 전치사로 봐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접속사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ing랑 명사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로 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쓸 수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명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한데요. 동명사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는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였죠. 동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따라 붙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치사 before로 봐주시고요. to도 전치사 to로 봐주셔야 되겠죠? 투부정사 to는 아니잖아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전치사 to로 봐주시고 prior 알아두세요. prior은 형용사입니다. 이전에 라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prior to는 전치사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prior to가 나왔으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prior 형용사만 나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전치사 찾아야 되거든요. 문장 설명식 끝났고요. 그죠? 투부정사 수식어 꾸민 거고요. 전치사 수식어가 나와서 동명사 나온 거고 그 목적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prior 형용사 골라주시면 탈락. prior to가 나왔다면 정답. prior to는 전치사고 before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빌딩을 living 떠나기 전에 빌딩을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번 안 되고요. 근데 to는요. 전치사 to는 어떤 뜻이죠? 보통 편지 쓸 때 to you라고 쓰지 않습니까? 뭐뭐에게. 근데 building을 living 하는 것에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before A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고 동명사의 목적어 온 것도 괜찮고요. 해석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A번 된다. 그래서 before랑 prior to랑 똑같습니다. prior은 형용사고요. 정답은 A번이다. 19번 가볼게요. 19번 갔더니 in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라고 방금 문제 풀었잖아요. 그 여기 못 찾는다. 명사나 동명사는 안 나와 있네요. 명사 찾읍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고 형용사고 ed 붙어서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 형용사죠. 명사는 C번밖에 없다. 라고 해서 in cooperation with 뭐뭐와 협력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어쨌건 in cooperation with라는 그죠? cooperation with라는 전치사 수거를 몰랐어도 그죠? 전치사 뒤에 그냥 명사 찾자라고 해서 C번 골라도 정답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와 협력하여라는 cooperation 전치사 알아두시고요.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갔더니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인데 솔직히 요거는 다 부사니까 어법을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령껏 풀 수 있거든요. recently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정답을 금방 맞출 수 있어요. 해석하지 않아도요. 어휘 문제 요령껏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요령껏 풀 수가 있는데요. recently, 최근에라는 말은요. 보통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됐어요. 그죠? 근데 봤더니 has been pp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그죠? 완료 시제 썼다는 거 벌써 recently가 정답이라는 힌트를 팍팍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석도 잘 맞습니다. 많은 새로운 직원들이 고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직원 주소록이 그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확 들어왔으니까 주소록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공정하게 업데이트된 거 아니잖아요. 진실로 업데이트됐다?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야지 진실로 된 거죠. 그래서 D번 평범하게 보통 업데이트 되었다가 아니라 최근에 지금 많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업데이트 됐다라고 해서 해석도 A번에 제일 맞지만 요거 힌트 현재 완료 시제랑 썼기 때문에 대번에 A번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여기서 after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하지만 접속사면은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안 보이죠. from 전치사 못 볼게요. 그죠? 컴마 찍고 여긴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 문장에서 접속사 after는 아닐 것 같아요. 주어 동사가 절대 안 보이거든요. 여기 after를
전치사로 봐주시는 거죠. 그죠? 전치사들이 잘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명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나왔어요. 어디요? ing를 썼다는 건 이미 동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는 동사 성질이 있어서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은 겁니다. 이것이죠? 그럼 다 나왔잖아요. 전치사부터 after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고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빈칸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일단 B번은 안 되겠다. A번도 안 돼요. care는 명사죠. 돌봄, 케어해준다라고 하죠. 명사입니다. 지금 전치사 뒤에 동명사, 동명사의 목적어 나왔으면 여기는 필요 없는 자리인데 왜 명사를 찾아요? 명사는, 여기도 명사죠. this로 끝나서. 명사는 문장에서 주먹보 기능이지, 그죠? 필요 없는 기능이 아니에요. 필요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C번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full로 끝났죠. 형용사잖아요. 쌤, 형용사 여기 들어가서요. 동명사가 명사잖아요. 그 명사를 꾸미면 안 됩니까? 형용사가 동명사, 명사 아까 했죠. 제가 형용사는요. 그냥 명사만 꾸민다. 동명사, 명사 안 꾸미고요. 대명사, 명사 안 꾸미고요. 투부정사, 명사 안 꾸며요. 그냥 명사만 꾸며야 되거든요. 형용사가 동명사 꾸미지 아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D번밖에 없죠. 왜요?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나왔고 그거의 목적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자리예요. 필요 없는 자리는 보통 부사가 들어가죠. 그렇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요. 동명사는 명사긴 하지만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 동사 성질 때문에 형용사가 못 꾸미고요.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꾸미잖아요. 그래서 부사가 동명사를 꾸밉니다. 형용사가 꾸미지 않고요. 형용사는 아까 동명사 못 꾸민다라고 앞에서도 정리를 제가 또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부사 찾는 문제 D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사가 동명사 꾸민다.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갔더니 decisions, 얘가 주어고요. 전치사 묶어주세요. 월급 인상에 관한 결정이 수동태죠. PPP. 여러분들 수동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형식과 2형식은 무조건 능동태가 정답입니다.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은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빠져 있으면 수동태. 지금 BPP란 형태고요. make가 5형식도 되지만 3형식도 되거든요. 지금 목적어 빠져 있잖아요. 얘는 부사잖아요.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BPP라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수동태는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쌤, 목적어가 수동태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적어 빠져 있다라고 해서 수동은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고요. 수동태를 이제 만들다 보면 목적어를 보통 주어로 끌고 와요. 그래서 표면상의 목적어가 빠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목적어가 없는 거나 그게 없어 삭제한 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표면상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다고 불완전하게 보지 마세요. 수동태는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다시 디렉터는요. consider 5형식이고요. 그럼 이시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됐어요? 그 앞에 완벽한 문장과 뒤에 5형식 완벽한 문장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접속사를 찾으라는 문제죠. 찾아볼게요. A번 접속사고 B번은 전치사죠. 뭐뭐를 통하여. 그죠? C번은요. 아까 이거 나왔죠. 인지 아닌지 이란 뜻의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죠. 그럼 whether 뒤에는 제가 완벽한 문장을 동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whether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은 괜찮아요. 5형식으로 지금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whether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 건 괜찮은데요. 그 whether 이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whether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블랭크부터 끝까지는 명사 기능인데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오잖아요. 근데 whether라는 명사를 또 써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미 수동태인데 여기다가 whether라는 명사절을 넣게 돼버리면 블랭크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 명사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문장이 끝났는데 명사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C번은 안 되겠다. 그럼 A번도 접속사고 D번도 접속사니까 어떻게 찾는다? 해석으로 이거는 찾아주셔야 되겠죠? 해석을 했더니요. 월급 인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뭐 했을 때만 디렉터가 그것이 필수적이다. 월급 인상해주는 게 당연하고 필수적이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만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해석상 A번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들. 처음에 주어가 스태프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스태프는 동사 will take a place. 이거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알아두세요.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근데 봤더니 스태프가 사람이잖아요. 스태프가 발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태프, 사람이 발생한다? 딱 느꼈어야 돼요, 여기서요. 뭘 느끼셨어야 됐냐면, 스태프가 지금 주어가 아니다. 걔가 주어면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주어냐? 스태프, 빈칸까지가 주어다라는 걸 눈치를 챘었어야 됩니다. 스태프가 주어가 아니라 스태프 빈칸까지다. 그럼 주어 자리니까 품사는 뭐 찾아야 된다? 명사를 찾아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니까 명사를 넣게 돼버리면 여기 스태프도 명사, 여기도 명사, 복합 명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복합 명사. 그러니까 스태프 빈칸이 일어날 겁니다. 3시에. 그죠? 일단 명사 찾을게요. A번. fake입니다.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보통 ly로 끝나면 부사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얘는요, 명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립이란 뜻도 있고요. 모임이란 뜻도 있어요. 둘 다 되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는 스태프 모임이 셋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나쁘지 않고요. B번은 조립하다, 모으다 동사고요. 단수 동사네요. 얘도 동사죠. 조립하다, 모으다. 얘는요.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 형용사 될 수 있겠다. 우리는 명사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된다? A번. 근데 이제 명사를 딱 찾으려고 봤는데 이제 A번이 명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명사가 없잖아. 이거 뭐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둘게요. 그래서 정답은 A번 된다.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휘 문제네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딱 이 앞쪽 부분만 보시면 되거든요.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들은요. 동사는 여기 있네요. should contact.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낀 거 제가 전부 다 주어를 수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단 다 ing네요. 얘를 꾸며야 돼요. 그럼 이 ing를 동명사로 볼까요? 현재 분사, 형용사로 볼까요? 그렇죠. 얘를 꾸민다라는 거는 명사는 못 꾸미죠. 현재 분사, 형용사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몄고요. 그러면 A번부터 가볼게요. 그죠? ing 붙였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개념이니까 추구하는 또는 찾는 이란 뜻이죠. 추구하는, 찾는. B번은 해결하는. C번은 시도하는, D번은 의미하는. 근데 봤더니 충고를 빈칸하는 사람은 연락을 하래요. 그러면 충고를 찾고 충고를 구하려는 사람은 연락을 해라. A번 나쁘지 않고 충고를 해결하진 않죠. 충고를 시도하진 않죠. 충고를 의미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요 부분만 보셔서 주어 동사 딱 찾아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만 보고도 정답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이것도 요령껏 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어휘 문제잖아요. 이걸 다 또 넣으시면서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레드 코퍼레이션 회사는요 빈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아시안 마켓을 빈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너무 중요한 거 where이랑요 proceed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해석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일형식은 주어랑 동사만 나오는 거죠. 보자마자 탈락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령껏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휘 문제를 다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해석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여기 부분만 본다든지 앞에 문제처럼 여기 부분만 본다든지 또는 이제 일형식 동사를 눈치채고 바로 탈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A, B, C, D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 동사고요. 얘네들 말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일형식 동사 있잖아요. 여기 또 잘 나오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또 정리해드릴게요. differ, 그죠? 다르다 얘도 일형식 동사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죠. take
place. 발생하다, 그죠? 요것도 일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land, 착륙하다. 그 다음에 arrive, 도착하다. 그죠? exist, 존재하다. 요거 전부 다 일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very, 그 다음에 proceed 전부 다 일형식 동사고요. 다음 compete도 일형식 가능합니다. compete. 왜냐면 보통 전치사 with를 취하거든요. 뭐뭐와 경쟁하다. 아까도 나왔죠. speak, compete with라고 해서 얘는 일형식, 바로 전치사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일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cooperate. 얘도 전치사 with를 취하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협력하다, 뭐뭐와 협력하다. 다음 last, 지속하다. 그죠? 일형식입니다. 그 다음 grow, 성장하다. 전부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일형식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일형식 동사고요. 요거 포함해서 보자마자 탈락을 시키는 거고요. 벌써 마켓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그 마켓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 시장 접근. 그죠? 시장 접근, 어떤 마켓에 접근할 수 있냐면요. 위치가 이제 꾸미는 거죠. 그 제품들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장. 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분사로 꾸미네요. 이 회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마켓. 그죠? 그래서 access는요, 삼형식, 외운적 없는 삼형식으로 목적어 동반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 볼 필요 없고요. should remain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형식 동사 또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B동사 계속 나왔었죠. B동사 이형식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ppear, 그죠? seem, 뭐뭐하게 보이다. 됐습니까? 그죠? 요거 look, 뭐뭐하게 보이다. 전부 다 이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또는 stay도요,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ound, 그죠? 뭐뭐하게 들리다. smell, 어떠한 냄새가 나다. 그죠? taste, 맛이 나다. 그죠? feel, 느끼다. feel은 삼형식도 가능해요. feel. 그죠? 이 형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는 보어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보어잘 아까 말씀드렸죠. 동격은 안 물어봅니다. 뭐 찾으면 된다?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봤더니 부사 ly, ty로 끝나는 거, s로 끝나는 거 전부 다 명사 al로 끝나는 거, 형용사 d번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전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인데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죠.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래서 요거 전치사 뒤에 예상치 못하게 부사 높은 명사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그죠? 예상치 못한 높은 빈칸 때문에 뭐 때문에 벌써 생산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막 생산, 공장, 찍어내는 생산자들인데 생산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생산을 확장을 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죠. 그 제품을 살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한 100개 정도 물건을 만들고 팔았는데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1000개, 막 10,000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expand, 확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추가, 요거 workers인데, 오타가 있었네요. 그죠? 추가 workers들을, 그죠? 추가 일꾼들을 고용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정답은 A번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높은 수요, 우리 제품의 높은 수요 때문에, 높은 가격 때문에 생산을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높은 발생에도 뭐 비율이라든지 요금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려는 사람이 많은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됐습니까? 정답은 A번이다. 그래서 이거 workers로 바꿔주세요. workers들을 고용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오케이. Part 6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art 6도요. Part 5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Part 6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강대강 Part 5처럼 이렇게 앞뒤 약간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Part 7은 독해 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만 Part 6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트 6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요것도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다. for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time이 맞죠. 그래서 관사명사 맞고요. 그 사이는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관사명사 사이. A번은 ly에 붙어서 부사. B번은 과거동사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과거분사, 형용사,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C번은 동사니까 안 되고요. D번은 동명사로 봐주지 마시고요. 우린 형용사 고르고 있으니까 관사명사 사이에서 현재 분사, 형용사. 이는 이제 과거분사 수동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제한된이란 뜻이지만 얘는 제한하는 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한된 시간 동안이 맞습니까? 제한하는 시간 동안이 맞습니까? 당연히 제한된 시간이 맞겠죠. 그래서 B번. 다 안 읽었잖아요.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 공짜 배달을 공짜로 해줘요. 무료로. 그리고 디스카운트 쿠폰이 그죠? 진행형 수동태 나왔네요. 현재 진행 are being pp가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제공될 겁니다. 공짜 배달도 공짜로 해주고요.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됩니다. 그죠? 뭐와 가정용 기기를 샀을 때 그 가정용 기기와 함께 그게 이제 제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in order to 이것도 알아두세요. 항상 동사 원형 동반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for 전치사 묶어주시고 이 빈칸에 대한 자격 이 빈칸이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쿠폰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공짜로 배달도 해줘요. 그거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기를. 자, 근데 그 구매의 그죠? 판매 가격이 500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판매 가격이 500불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이 주장, 고집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까? 이 수리, 이 사업, 당연히 이 제안 또는 이 제공 뭐 해주죠? 공짜로 배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쿠폰도 주잖아요. 이 제공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00불 그 이상을 사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40번 가볼게요.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please 연락주세요. 명령문입니다. 동사부터 나왔습니다. contact 연락하세요. 그죠? 그 local store 그 지역에 있는 그 가게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던지 또는 웹사이트를 여기를 방문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광고 글이에요. 이만큼 사면 제한된 시간 동안 이만큼 이상 사면 뭐 할인도 해주고 뭐도 해주니까 와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고라는 건데요. 광고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광고 업체에서 광고주에서 그거를 어떤 옷가게다. 여긴 가정용 기기를 팔고 있죠. 그 기기를 팔고 있는 그 가게가 광고를 내는 거죠. 누구 보라고요? 소비자들이 보라고. 그럼 소비자들은 you인 거죠. 당신들 이렇게 사면 이렇게 해준다. 당신들 어여와라. you, 당신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하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컨택, 연락, 접촉을 해보면 됩니까? 그의 his를 쓴다는 건 이 앞에 그라는 어떤 남자 사람이 한번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고 그녀도 그녀를 여기다 her를 쓰려면 그 앞에 여자 사람이 한번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there도 그들, 무리, 여러 명의 그런 무리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광고는 여러분들한테, 즉 여러분 유저,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광고를 쭉쭉쭉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걸리니까 you are. 너의 그 지역, 너 지역의 근처에 있는 그 가게에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웹사이트에 이제 방문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파트 6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 예상 문제를 제가 쭉 풀어드렸고요. 그러면서 꼭 문제만 풀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면서 가지를 치면서 제가 이론 정리를 차근차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뭐 수동태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 분사, 뭐 명사절,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정리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예상 문제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봐주시고 마무리 정리 한번 한다라는 개념으로 꼭 리뷰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홍시 토익의 RC 강사 홍수린 강사였습니다.